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의 순환 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만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슈픽에서 자영업자의 현실을 살펴봅니다. 네,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폐업한 건수만 50만 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얼마나 폐업을 한 건가요?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업한 전체 자영업 점포는 58만 6,200여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폐업한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지난해에만 15만 4,700여 곳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두 번째로 폐업이 많았던 숙박, 음식업도 14만 1,100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은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 5년간 생존율을 봤을 때도 도소매업의 경우 25%, 숙박, 음식업은 18%로 전체 생존율은 28%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두 업종의 특징은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기업이 쉽다는 인식 때문에 처음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업종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과열돼 있는 상태라 쉽지 않은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업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로 OECD 평균인 15%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는데요. 자영업자 비중이 33%인 그리스를 비롯해서 터키, 멕시코, 칠레에 이어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에 꼽혔습니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낮은 미국의 경우 6%에 불과했는데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비중 역시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아시아는 물론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영업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더욱이 상위에 오른 국가들을 보니까 내수 시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침체돼 있고 취업률도 낮은 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전국 사업체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현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국의 사업체는 410만 개로 1년 전보다 8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대표자들의 연령대 비중에 주목해야 합니다. 60대 이상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전년도보다 6% 증가한 92만 7천여 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년 전체 사업차 수 증가분의 67%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50대 이상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1% 정도 늘었고요. 결국 자영업 시장에서 5, 60대 중장년층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한 중장년층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더욱이 최근 1955년에서 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같은 상황에도 자영업자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기 퇴직자 수가 증가한 것도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에는 이 조기 퇴직자 수가 41만 4천 명이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불과 5달 동안에 60만 2천 명의 조기 퇴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는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노동자들이 조기 퇴직이 늘어나면서 비자발적으로 자영업 전선으로 향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이 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승전 치킨집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영업은 결코 만만치 않은 업종이죠. 올 들어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1분기에는 지난해보다 20만 명 정도가 증가해서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2분기 역시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더욱이 전체 자영업자에서 연매출이 1억 원도 안 되는 영세업자가 70%로 과반이 훨씬 넘는 수준인데요. 이 연매출이 1억 원이라는 건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실수익이 100만 원도 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자영업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영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현재 중장년층의 재취업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영업자, 특히 중장년층 자영업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고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베이비 부머 은퇴자가 올해에만 80만 명, 내년에는 90만 명을 돌파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기 퇴직자의 비중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있기는 한데요. 월급이 최대 54만 원 정도로 그리 높지 않고요. 업황이 좋지 않은데도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는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이런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크게 반전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네요. 일단 경기가 어떻게든 살아나야 상황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워크아웃입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죠.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워크아웃이란 부도로 도산할 위기에 처한 기업 중에서 회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가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해결책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개인의 경우에도 워크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가에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서 현 경기 상황을 체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최근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접수된 자영업자 채무 조정 신청은 지난달까지 4,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자영업자 역시 2017년부터 증가세를 보여서 지난해에는 7,59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사업자 개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경기 상황이 악화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경기 부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분명 해결책은 아는데 해결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노동자가 거리에 내몰리며 떠밀리듯 자영업자가 되었다가 다시 그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인데요. 경기 활성화, 당장은 이룰 수 없더라도 절실히 소망하고 싶은 저녁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